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과학대학교 정보학 교실에서 석박통합 과정하고 있는 임요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신체 활동과 코로나19 및 중증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먼저 목차는 연구 목적과 방법, 결과 그리고 고찰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네. 제가 이제 연구한 주제는 코로나 및 중증 코로나 발생에 있어서 운동이 어떠한 연관성을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표되었던 선행 연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이 연구 결과는 이제 2020년도 초반 정도의 코로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과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2여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연관성을 평가한 논문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12여 코비드에 대한 위험도를 각각 봤을 때 근력이나 뭐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따로따로 했을 때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두 지표를 합쳤을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및 12여 코비드에 대한 위험도를 각각 낮췄다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연구는 이제 미국 EHR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량을 평가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에게 있어서 운동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12여 코비드 위주의 아웃컴을 봤었는데 그러한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관계를 나타낸 연구입니다. 그래서 두 연구는 이제 운동과 코로나19에 대해서 운동이 프로텍티브하다라는 결론을 냈었던 연구이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연관성과 다른 방향성을 보고한 연구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UK 바이오뱅크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엑설사이즈를 엑셀로미터라는 가속 도계를 활용해서 이제 산출을 하여서 연관성을 본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운동량을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했었는데 토탈 운동량 그리고 인텐시티 그리고 MBP라고 하는 이제 중고강도 운동 지수를 이제 산출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비어 코비드 그리고 넌 시비어 코비드에 대해서 연관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비어 코비드를 봤을 때는 앞선 선행 연구랑 결론이 비슷하지만 넌 시비어 코비드를 봤을 때는 운동량이 증가를 하거나 운동량이 감소를 했을 때 어떤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제 또 선행 연구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한 이제 역학관리 보고서인데요. 어, 이런 첫 감염자 확진자를 바탕으로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 비말이 많이 퍼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염도가 더 거리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보고를 한 연구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확산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감염원으로부터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선행 연구들에게 있어서는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프로텍티브한 면이 있지만 또 운동 참여 자체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증가한다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이러한 연관성이 이제 확실히 정립된 게 없어서 저는 K커브 N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관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빅데이터는 이제 K커브 N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이는 NIH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DCAN,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하여서 코호트를 구축한 데이터셋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관리청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게 되고 NHIS에는 일반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청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청구 데이터나 건강검진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연구자의 활용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대조군을 1대 10으로 매칭을 하였고, 이 매칭은 에이지와 섹스의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스터디 파퓰레이션을 조절을 했는데요. 2017에서 18년도 건강검진 참여를 한 사람과
2019에 2020년도 건강검진 참여한 사람들을 교집합으로 해서 모두 건강검진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전에 사망을 하였거나 네,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제외를 하였고, 시비오 코비드를 판단하기 위해서 팔로업이 짧은 경우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2017년에서부터 18년까지 먼저 첫 번째 검진,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두 번째 검진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2021년도부터 팔로우업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운동량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익스포저 세팅을 이제 체인지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때 조사된 운동량과 두 번째 때 조사된 운동량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한 것은 MVPA라고 하는 이제 모더레이트 PA랑 비거러스 PA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산한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운동량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빈도수로 체크를 하였고, 이 모더레이트 PA나 비거러스 PA에 해당되는 날이 있을 경우 이 모든 날을 합산하여서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MVPA를 하였는지로 익스포저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지컬 이넥티브로 분류가 되고,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이상 이렇게 네 가지 군으로 익스포저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아웃컴으로는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코비드 인펙션을 받고, 세컨더리는 시비어 코비드를 받습니다. 저희는 시비어 코비드에서도 이제 클리니컬리 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서 코비드 걸린 이후 한 달 이내에 산소 공급이 있었거나, 그리고 내절 캐뉼라를 사용을 했거나, CPAP를 활용하거나, ICU 입원, 그리고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활용하였거나, 에크모 사용을 한 것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모델은 이제 멀티베리어블 어저스티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하였고, 인구학적인 통계나 개인 질병력 등을 이제 보정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백신 변수는 저희는 보정을 따로 하진 않았고, 층화 분석을 통해서 백신에 안 맞은 군 혹은 백신을 기본 접종을 완료한 군을 나눠서 분석을 하였고, 서브그룹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에이지, 섹스, 그리고 질병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셋 600만 명 정도에서 600만 명 정도에서 200만 명 정도로 스터디 파퓰레이션 추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시비어 코비드 평가를 위해서는 12만 명 정도로 인롤 됐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먼저 테이블 1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비드 19과 이제 코비드 19에 안 걸린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펙트 사이즈가 이제 코비드 19 백시네이션이 가장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백시네이션이 안 맞은 군에 비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저희가 연관성을 평가를 할 때 피리어드 2019에서 2020년도에 보고된 MBPA와 그 이후에 서브시퀀트한 리스크, 코비드 리스크를 봤을 때 다음처럼 언백시네이티드와 기본 접종 완료한 군을 나눠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실 때 먼저 피지컬리 이넥티브 한 군을 레퍼런스로 삼게 되면 운동 횟수가 늘수록 이제 리스크가 뭐 크진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도스 디펜던트한 어소시에이션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늘었던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결과는 한 시점의 운동량을 토행해서 코비드 리스크를 판단을 하였다면, 이제 여기에 테이블 2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시점 모두 다 고려해서 코비드 리스크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두 시점 모두 다 피지컬리 인액티브 하다고 이제 보고를 한 군을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운동량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되면, 운동량이 이렇게 느는 트렌드는 앞서 한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랑 비슷한데요. 그러나 백신을 이제 또 맞게 되면 이러한 트렌드는 완화된다는 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동량이 지속적으로 5회 이상에 참여했던 군에게 있어서 운동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백신을 안 맞은 경우 혹은 백신을 다 맞은 경우 모두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는 이제 MVP라고 하는 프리퀀시 바탕의 익스포저였으면 이것을 이제 매츠라고 하는 스코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츠 스코어는 인텐시티랑 이제 프리퀀시 모두 다 고려하고 있는 스코어인데요. 이 스코어에서도 앞선 결과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접종을 완료한 군에게 있어서 연관성을 이제 백신을 나눠서 보고 싶었는데 이 호몰로거스한 백시네이션 그리고 헤테로로거스한 백시네이션을 분류를 하여서 어소시에이션 평가를 했을 때 특별히 어떤 백시네이션이 특이적으로 코로나 리스크를 높이거나 낮춘다는 연관성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12호 코비드 를 아웃컴을 잡았을 때 연구 결과인데요. 앞선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저명한 연구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 PPT는 이 사진은 이제 운동량이 증가를 했을 때 운동량이 이전부터 낮았던 사람에게서 시점 2에서 운동량이 증가를 했었던 경우 이 포레스트 플라즈 보게 되면 이렇게 일부분에서 운동량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지만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지속적으로 2번 다 높았던 경우에 있어서 운동량이 감소를 하게 되더라도 일부분에게 있어서만 시비어 코비드의 이벤트가 리스크가 높았었고 나머지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디스커션을 해보면 먼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랑은 다르게 MVP가 무조건적으로 코비드 인펙션의 리스크를 낮춘다라는 결과를 이제 반박을 하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이제 운동량이 증가를 할수록 그 코비드 리스크가 이제 파지티블리하게 어소시에이티드 되어 있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백시네이션을 완료를 하게 되면 완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MVP를 프리퀀시 바탕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이런 연관성은 매치를 통해서도 비슷한 연관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나 그 시비어리티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깊게 이제 다뤄보자면, 먼저 2가지 모두 다 운동 빈도수를 고려를 했을 때 완화가 된, 그리고 한 시점만 봤을 때는 아예 뒤집어진 연관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코비드 리스크가 낮아진다, 혹은 완화가 된다라는 점은 운동하는 사람에게서 보호받는다라는 이제 센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어 코비드 입장에서는 그 리미티드한 어소시에이션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먼저 그 코비드 베리언트가 모두 다 달랐을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나 이제 PL2에서 MVP를 평가를 하였을 때 2020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실제적인 그 개인 인디비주얼한 피지컬 액티비티의 스테이터스를 추출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MVP 자체도 저희가 설문지 기반으로 추출을 한 거다 보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의 가능성도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앞선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리미티드한 관계를 보였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MVPA가 이제 코로나19와의 그 사이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자면 먼저 당연하게도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될수록 그 코비드 바이러스 노출의 리스크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MVPA는 근육량을 늘리게 해주고 그리고 면역계나 전신 심폐 기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코비드 시비리티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로 다시 한줄로 요약을 하자면 MVP 자체는 코비드 인펙션에 있어서 다이렉티드하게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었으나 이런 어소시에이션은 백시네이션을 완료를 하였을 때 완화 혹은 뒤집어지는 연관성이 있어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을 이제 증진하고 또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은 시비어 코비드에게서는 입증하지 못해서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주에 따라서 층화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여기 다음과 같고요.
본 연구 결과는 저희가 그 KDC, NIH 모두 다 합동해서 만든 케이코브N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가 속한 연구실은 차이과 대학교 정보학 교실에 속한 연구소이고 어, 앞선 이메일을 참조하셔서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코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